자, 페이지 184페이지. 여기는 물질의 자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계산은 안 하고요. 공식도 없어요. 여기 파트는 암기 과목입니다. 이해를 해주는 암기 과목이어서 암기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물질의 자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질의 자성. 니네들은 자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니? 자성. 이건 자기적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자석과 같은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성이 있는 물질은 자석이죠. 자석. 그죠? 자성이 있겠죠. N극과 S극이. 또 하나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자성이죠. 그런데 자성이 있다면 자석에 붙지 않겠니? 이해되니? 그럼 한 번만 해볼게요. 물질의 자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네 물질 중에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자석에 붙는 애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는 애 있어요? 알고 있는 애 있나? 자석을 갖다 대면 붙는 애. 가장 대표적인 건 철이죠. 철은 붙어요. 그럼 철 말고 아는 것도 있어요? 요건 외우세요. 상식이에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딱 붙으면 요 물질에는 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석에 붙는 애가 많지 않아요. 전 지구, 전 우주적으로 자석에 달라붙는 애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자석에 달라붙는 애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185페이지에 강자성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자성체 보이니? 거기에 예를 보면 철 있고요. 니켈 있습니다. 니켈은 Ni라고 씁니다. 그리고 코발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C에 동그라미 오는 작게. 요 철, 니켈, 코발트가 자연계에서 자석에 붙는 애예요.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돼서 딱 붙으면 니켈, 철, 코발트 중에 하나가 있겠구나. 요 녀석은 상식으로 외워줍니다. 자석에 붙는 애 세 가지. 철, 니켈, 코발트. 됐나요? 그 중에 철과 니켈은 자성의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이름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얘는 철과 니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철과 니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 여기는 철과 니켈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구의 핵이에요. 지구의 핵 속에 철과 니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핵이 막 움직이니까 이 주변이 전부 다 자기장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에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태양에서 홍염이라는 폭발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플레어라고 그래요. 이 플레어라는 폭발이 하나 일어나면 태양에서 엄청난 이온과 엄청난 에너지가 한 방에 와요. 근데 지구에 그 에너지가 오면 다 타 죽어요. 싸그리 다 타 죽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보호막이 극지방엔 없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죠. 철과 니켈이 막 여기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이 녀석이 거대한 막대 자석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으로 지금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S극과 N극이 주기적으로 변해요. 그것도 지구과학자들이 찾아냈어. 그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지. 요런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태양풍이 오면 이 태양풍이 여기에 맞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에 맞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구 자체에 도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팅팅 튀기다가 이렇게 들어온 애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막 쌓이는 거야. 전하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오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태양풍이 강해지면 오로라가 세지죠. 우리는 관광 같은 데 가서 나도 오로라를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내 적금 통장 제목 이름이 오로라예요. 그 통장이 만기가 되면 난 그걸 해지하고 오로라를 보러 갈 거야. 얼마나 보고 싶겠니? 그죠? 과학선생 입장에서는 오로라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근데 뭐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뭐 이런 데 가서 캐나다 이런 데 가서 오로라를 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대요. 오로라를 보는 게 평생의 목표여서 돈을 모아서 짊어지고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추운데 밤에 기다렸다가 와 오로라야 이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꿈에 부푼 오로라겠니? 근데 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보는 거죠. 매일마다 야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러는 거야. 그럼 태양풍이 졸라 강해지면 여기에 오로라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치?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오로라는 이렇게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해줄까? 목성에 오로라 있게 없게? 됐어요?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지구에서 쳐다볼 수 있는데 지구 밖에서 쳐다보면 여기에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검정색 배경에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성마다 오로라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럼 그 오로라가 양쪽 극에 생겼다면 그 오로라가 발생하는 이 두 군데는 그 행성의 극이겠죠. 그러니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면 얘는 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로라가 이렇게 생긴다면 얘는 자전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로라를 관측하는 건 굉장한 현상이고요. 또 하나 오로라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만 쌓이는 거지. 그러면 그 행성에 가보지 않아도 그 행성에 자기장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목성의 오로라도 존재합니다. 그럼 목성도 행 내부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얘도 자기장이 존재해요라는 걸 알 수 있죠. 신기하지, 그치? 지구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는 물질의 자성체 이런 것만 간단하게 배우지만 좀 더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해주면 과학이 좀 재미나다 그랬어요. 자, 다시 결론으로 되돌아와서 상식. 자석에 붙는 애 세 종류. 이 정도는 외웁시다. 철, 니켈, 코발트. 됐나요? 이 코발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두 개 쓰면 이거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작게 쓰셔야 돼요. 얘는 두 개는 구별합시다. 그리고 얘도 니켈이거든요. 니켈. Li라고 쓰면 리튬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니켈, 코발트.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둡시다. 상식이에요. 니켈, 코발트. 얘네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성을 띠고 있는데 자석에다가 니네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나? 쇠못을 이렇게 갖다 대면 쇠못이 달라붙겠죠. 그럼 이 끝에다가 또 쇠못을 갖다 대면 여기에도 쇠못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에도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죠. 그럼 잘 봐. 얘만 자석이에요. 그지? 그런데 여기에 이 쇠못이 붙었지. 얘는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자석 때문에 얘가 달라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애니까 얘도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자성이 끝났다면 더 이상 붙지 않겠죠. 그런데 그 밑에 쇠가 또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낀긴 애도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도 자석이 되고 얘도 자석이 되고 얘도 자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철, 니켈, 코발트 같은 애들은 이렇게 자석에 의해서 달라붙는 자성이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원래는 자성이 없었는데 자석에 의해서 자성이
생기는 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성체예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성체. 여기까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지, 그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쇠못의 경우에 자석을 떼내면 얘네들이 다시 후두두둑 떨어지겠지. 그죠? 아니요. 됐나요? 자석을 없애도 얘네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꼭 해봐. 나중에 꼭 해보세요. 나중에 꼭 해보세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 자성체 뭐라고?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네 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성체라고 하는 애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라는 애가 있고요, 상자성체라는 애가 있고, 반자성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니? 자성체죠. 자기장을 갖다 대면,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요거 분류만 하시면 되거든요.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하나 분류하시고요, 요렇게 하나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법.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 외웠어. 시험 문제는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죠? 시험 문제는 얘를 맞추는 거거든요. 강자성체의 얘는 누가 있니? 상자성체의 얘는 누가 있니? 반자성체의 얘는 누구니? 얘에다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했어요. 제일 강하게 생겼지, 그지? 강자성체. 얘가 니네가 외운 3종류예요. 철, 니켈, 코발트. 요 3가지가 강자성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 3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딱 정리하시면 여기 파트도 끝납니다. 이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성체. 자성체는 이름을 일단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강자성체고요, 두 번째는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자성체라고 그래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됐죠? 자, 요거 구별법을 일단 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거든요. 자성체의 구별법. 구분하세요. 자, 자성체를 구분해 봅시다. 강자성체는 무엇이니? 상자성체는 무엇이니? 그럼 반자성체는 무엇이니? 자, 이름을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강자성체, 졸라 세다 이런 뜻이고요. 반자성체, 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상자성체, 그래서 윗상, 이래서 좀 뭐 센데 이러면 안 돼. 됐나요? 상자성체는 그냥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평상시 할 때 그 상자성체. 여기까지 됐니? 자, 하나만 정리해봅시다. 구별법을 알아둬야 되는데, 자성체를 구별할 때는 가장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외부에 자기장을 갖다 댔을 때, 외부에 자기장을 갖다 댔을 때.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자석의 경우에는 딱 N극과 S극으로 딱 구별되어 있죠. 그래야 자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됐지? 그런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자성이 없죠. 그러니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인지 몰라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N극과 여기다가 S극을 이렇게 배열하면 그 외부 자기장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얘가 방향을 틀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애들을 자성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N극이라 그랬어요. 됐지? 그럼 얘가 삐뚤삐뚤하게 있다가 나란하게 일률적으로 배열됐죠. 그럼 여기가 S극이에요. 자기장은 반드시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이 자석의 형질을 떴으니까 요게 자성체예요. 도대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요걸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라면 질문,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같니 다르니? 요걸 찾으세요. 요거 제일 많이 틀립니다. 다시요.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라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방향이 같니 반대니? 됐어요? 이거 틀려오는 애들 진짜 많아요. 이걸 맞추는 방법이 있어. 해줄게. 나는 좀 문제를 쉽게 푸는 형질이니까. 외우려고 하면 까다로워요.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의 자석을 완성시켜요. 다시 얘의 자석을 완성시켜요. 그럼 여기가 N극이면 여기가 S극 맞지? 여기가 S극이면 여기가 N극 맞지? 그럼 외부 자기장 이 자석과 이 가운데 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맞지? 이해되니? 요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시요. 요 자성체의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요렇게만 주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반대라고 쓰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맞출 때 어떻게 한다고? 외부 자기장을 완성시켜. 외부 자석을 완성시키면 SN, 얘도 SN 맞지 그지? 자석이 같은 방향인 거죠. 이해됐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그렇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N극인데 여기 N극, 여기 S극이 이렇게 생기면 얘는 N극과 N극이 만났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같네 안 된다고요. N극, S극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현상이죠. 그죠? 요걸 반대로 뒤집어져서 자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성체의 종류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여기를 나누는 구분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외부 자기장과 생겨난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반대면 반자성체. 됐나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방향이 같아. 됐니? 다시요.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같아.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반대요. 방향이 반대예요. 요거 하나 첫 번째 체크. 방향이 반대면 반자성체. 됐나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외부 자기장은 바깥쪽에 N극 S극이고요. 외부 자기장은 바깥쪽에 N극 S극. 여기를 나누는 기준이니까 외부 자기장 방향은 바깥쪽에 N극 S극. 그럼 여기다가 자성체를 이렇게 놔두면 일률적으로 배열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자성체를 이렇게 놔두면 일률적으로 배열하고요. 이렇게 자성체를 놔두면 일률적으로 배열해요. 여기 N극 S극, 여기 N극 S극, 여기 N극 S극이라면 자, N극과 S극을 맞추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강자성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방향이 같으려면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이게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이해되니? 자, 어떻게 한다고? 자석을 완성시키세요.
자석을 완성시키면 방향이 같다는 걸 그냥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교재에 이런 말이 없어서 시험 문제를 틀려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자석을 완성시키세요. 얘도 마찬가지. 방향이 같단 말은 이쪽에 N극, 이쪽에 N극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S극과 N극이 요렇게 배열되면 이거 방향이 같은 거예요. 됐나요? 어떻게 한다고? 이 자석 하나를 완성시켜 보면 N극 S극이니까 N극 S극, 여기도 완성시켜 보면 N극 S극이 되겠죠. 그죠? 방향이 같은 거 맞지? 그럼 반자성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반자성체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N극 여기에 S극 이쪽에, N극 여기에 S극 이쪽에. 자, 요거 차이점 찾을 수 있겠어요? 신기하지? 이거 되게 신기해야 돼요. 반자성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해야 돼요. 원래 자석이 안 붙는 애인데 얘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게 대부분 다 붙어요. 근데 얘는 자석을 가져가면 멀어져요. 자석을 가져가면 멀어져요. 니네 이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 자석을 갖다 대면 멀어져요. 절대로 달라붙지 않아. 자석을 다 갖다 대면 멀어져요. 그리고 자석을 치우면 땅바닥에 떨어져. 그 자석을 갖다 대면 다시 떠요. 자석을 갖다 대면 떠요. 얘네 둘 사이를 붙일 수가 없어. 자석을 치우지 않는 한. 그러면 자석 위에 무언가가 둥둥 떠 있겠지. 그럼 이만한 자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N극 S극을 걸어두면 여기에 물건이 자성체가 이렇게 둥둥둥 떠서 N극 S극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는 청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나? 그럼 얘를 길게 만들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객차를 올려서 여기다가 사람을 싣고 다니면 얘는 이렇게 달려가겠죠. 바퀴 없는 열차가 완성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해요. 신기하죠? 얘는 타봤어? 자기 부상 열차? 타봤어요? 언제 타봤어? 이제 타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자기 부상 열차 어디 있어? 인천공항에 있어요. 인천공항에 있어요. 됐니? 그래서 국제선을 타거나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 저가 항공을 타면 타는 데가 멀어. 그래서 가서 그냥 막바로 타면 고가고요. 저가 항공을 타면 졸라 멀리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요. 그 지하철이 자기 부상 열차예요. 네. 그래서 잘 느껴보세요. 지하철 타면 이래 덜덜덜 덜덜덜 이렇게 가잖아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 멈춰요. 이런 것들 타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과생이니까 나 자기 부상 열차 타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틀란티스 타봤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곧 자동차가 되는 날 오겠죠. 그죠?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상온 초전도체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니네들한테도 역사적인 날이겠죠. 요 초전도 현상이 마이너스 200도에서 일어나거든요. 마이너스 200도? 근데 일본 애들이 마이너스 60도까지 찾아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상온 초전도체가 생겨났지. 그럼 이 녀석이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실용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볼 거예요. 꼭 볼 거야. 상온 초전도체가 세상에 깔리는 순간을 난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미친 짓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정말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자, 첫 번째 반자성체. 신소재공학과를 가는 애들은 이 반자성체를 미친 듯이 연구해 주셔야 된다. 자, 다시 자성체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같은 애는 두 종류,
방향이 반대인 애는 한 종류. 그걸 반자성체라 그래요. 그렇다면 얘네 둘과 반자성체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얘 강자성체와 얘 상자성체를 역시 무언가의 현상을 보고 나눠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건 또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됐니?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공부하기가 편해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제거.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자석을 아까 치운다 그랬죠. 자석을 치우면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자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N극, S극 이렇게 남아 있어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이 남아 있어요. 됐나요? 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져요. 이 녀석은 자성이 사라져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됐니? 그럼 다시 한번요. 얘 마찬가지겠죠? 짝대기를 저기다 뒀으니까 얘도 역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사라집니다. 어때요? 구별하기 쉽죠? 그죠? 구별하는 기준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니? 그럼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비교하는 방법은 뭐야?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도 자성이 남아있니? 그걸 보는 거예요. 됐죠? 시험 문제 뭐라고? 얘라고. 얘를 외우다. 시험 문제는 강자성체의 얘, 상자성체의 얘, 반자성체는 누가 있니가 시험 문제예요. 암기 과목이니까. 강자성체 아까 있습니다. 세 가지. 철,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됐지. 이제 나머지를 외우시면 돼요. 되게 특이한 거 많거든요. 니네들도 밑줄을 한번 그을게요. 상자성체 한번 볼까요? 종류 한번 보세요. 종이, 알루미늄, 텅스텐, 마그네슘, 액체산소. 어때요? 되게 특이하죠? 종이는 자성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자성이 생기죠. 종이에도 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알루미늄, 텅스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자성이 잘 안 붙거든요. 하지만 자성이 생길 수 있죠. 치우면 사라져요. 액체산소라는 거 보세요. 되게 특이하지 않니? 비금속인데 자성이 생기죠. 종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요. 반자성체 여기다가 밑줄 긋고 요 녀석을 외우세요. 됐나요? 요 녀석을 외우세요. 반자성체의 얘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는 구리, 유리, 물. 구리, 유리, 물. 이 정도는 좀 외워줍시다. 금, 플라스틱, 수소. 되게 특이하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얘랑 좀 다르죠, 그죠?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물 보세요, 물. 반자성체라니 이런 와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 좀 잘 외워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암기 과목용으로 이 녀석은 하나씩들 꼭 외우셔야 합니다. 됐어요? 이런 걸 자성체라고 해요. 자성체.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할까요?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심화 과정. 잘 보세요. 이런 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잘 봐. 이런 게 신기해야 되는데 N극, S극이 있었어? 자석을 잘라요. 그러면 요만하게 떨어져 나간다 그랬지, 그지? 전 시간에도 했습니다. 여기가 S극이고 얘가 N극이죠. 한쪽 극이 있는 자석을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여기에 N극이 생기고 여기에 S극이 생기죠. 얘를 잘라도 N극, S극, 잘라도 N극, S극. 결국에 N극과 S극은 구분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에요. 왜요? 가 이과생이 가져야 되는 호기심이죠.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거야. 문과생한테 줘도 딱 깨보면 N극, S극이 붙는지 이렇게 방향을 찾을 수가 있지, 그지? 자석 갖다 놓고 붙으면 반대극, 밀면 같은 극,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어디까지가? 야, 구분할 수 없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이과생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이과생이죠. 이걸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과생은 찾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과학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얘를 자르고 잘라 어디까지? 원자 단위까지 잘라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잘 보세요. 간단하게 원자핵이라는 애가 있었어.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이거든요. 그죠? 여기에 전자가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지, 그치? 됐니? 자, 전자가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돈대요.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지. 그치? 우리는 전 시간까지 계속 뭘 배웠냐면 자유전자가 이동하면 양공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전류가 순방향으로 흘러요. 뭐 이런 것들 배웠거든요. 그럼 이 전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걸 전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 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요. 됐니? 그러면 한 단계 더 와서 다이오드가 끝난 다음에 뭘 배웠어?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직선으로 형성될 때도 있고 곡선으로 형성될 때도 있고 솔레노이드도 말았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전류라는 단어와 반드시 짝을 이뤄야 되는 단어가 뭐야? 자기장이요. 됐어요?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원자의 뒤로 가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에 N극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나가서 S극으로 돌아오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됐나요? 보세요. 원자에 전자가 돌면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원자도 자기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원자가 자기장을 갖고 있으면 원자로 되어 있는 분자도 당연히 자기장을 갖겠죠. 됐니? 그런데 그 배열이 문제야. 배열이. 원자가 있었는데 이 원자핵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 애가 생긴 거야. 여기도 핵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여기도 핵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겠니? 그럼 이 원자핵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N극, S극이 생기겠죠. 그럼 다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N극, S극 이렇게 생기지 않겠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자들의 집합이면 위쪽은 다 S극, 아래쪽은 다 N극. 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애가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얘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럼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S극, N극, N극, S극 방향이 반대잖아요. 걔네 둘끼리 자기장이 방향이 반대면 빼져서 상쇄되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쇄되면 우리가 보기에 자기장이 없어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애가 차곡차곡 쌓이면 자기장이 없어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원자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면 자기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 원자 자석이라고 해요. 심화 과정이에요. 원자 자석. 원자 단위로 잘라도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핵은 플러스 성질이고요. 축을 기준으로 전자가 도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놀아볼까요? 자, 전자가 저 핵 주변을 빙글빙글 돈대요. 됐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겠지, 그치? 됐니?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죠. 됐나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전류는 앞쪽을 지나서 뒤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그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됐니? 그럼 이렇게 오른손으로 말아주면 뒤로 들어가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지손가락이 이 경우엔 아래쪽이겠네요. 엄지손가락에 N극이라고 꽂는 거죠. 이 위에는 S라고 꽂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원자 단위의 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도 원자 이상으로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로. 그럼 인간은 이 원자를 또 쪼갰지. 전자 떼고 핵 속에 쿼크까지 다 뗐죠. 그럼 걔네들도 자성이 있을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성은 만약에 없으면 더 깼는데 얘는 자성이 없어. 그렇다면 들어오면서 뭔가에 의해서 자성이 생겼는데 전자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우주의 생성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럼 자성이라는 것도 우주가 생성될 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저절로 형성되니까 이건 우주의 기본 생성 원리가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행성 보세요. 45억 년 됐거든요. 지구가 생성된 지. 그런데 생성되면서 저절로 철과 니켈이 무거우니까 핵 쪽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회전하면서 저절로 자기장이 형성됐죠. 저절로 자기장이 형성됐는데 저절로 형성된 자기장 때문에 태양 폭풍을 저절로 막아주고 있지. 그래서 태양풍이 잘 도달하지 않는데 저절로 생긴 지구가 아주 우연하게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화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멀어 있죠. 멀어서. 금성은 존재할 수 없어요. 가까워서 다 수증기 형태로 있으니까. 유일하게 거기에서 딱 조건에 맞게
그럼 유일하게 액체 상태에 유일하게 거리에 맞았어. 유일하게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생명체도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지구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연히 만들어졌거든요. 원자는 우주에서. 그런데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장을 갖고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런 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 참 신기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이런 성질을, 자성체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팔아먹을 거 아니겠니?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전자제품들입니다. 밑줄 하나씩 그세요. 자, 185페이지. 강자성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고 자기 구역이 강하게 자기화된다. 화살표 방향이 항상 똑같은 방향을 이룰 거고요. 자성체의 예를 꼭 알아두세요. 코발트, 철, 니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은 오랫동안 유지된다. 보이니?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동그라미 자성차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나침반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나침반 표시법도 알려줄게. 어떻게 한다고? 나침반 표시법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화살표를 그리세요. 화살표. 됐니?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와야 되지. 이걸 색칠하라 그랬어. 그리고 나침반을 완성합니다. 요러면 나침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나침반의 색깔로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니네 시험지가 흑백이지. 그러면 이게 빨강인지 파랑인지 걱정이 있지 않아. 몰라요. 그래서 시험용 문장에서는 이렇게 컬러로 돼 있으면 나침반을 표시해 주고요. 시험용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N극, S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가성체요. 차이점은 뭐라고? 외부 자기장을 가해주면 배열했다가 제거하면 사라집니다. 얘들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반자성체요. 반대로 가겠죠. 반자성체 어떻게 한다고? 반자성체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얘도 빨갛게 색칠하고요. 나침반을 완성하면 이게 반자성체의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됐죠? 원자 구성이란 이 두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맞추세요. 문제 아주 간단하게. 자, 한번 해봅시다. 191페이지요. 7번 한번 볼까요? 그림은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주변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물체가 자석에 의해 밀려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세요. 밀려 올라갔다는 얘기는 청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걔를 딱 보자마자 물체는 자성체인데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 얘 반자성체구나. 이런 걸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자기장이 외부와 반대니까 우리는 이걸 청력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고요. 외부와 자기장이 같으니까 이걸 인력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물체의 P부분은 S극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거 맞출 수 있겠어? 자석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S극을 가져가고 있죠. 그럼 막대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얘랑 같이 밀려나야 되니까 여기 S, 여기 N극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P부분은 물체의 끝쪽이니까 S극으로 자기되어 있는 게 맞죠. 니은 동그라미야.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물체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이거 잘 봐. 만약에 이 녀석이 그대로 자석이 남아있다면 여기 자석을 뒤집어서 N극으로 바꾸면 N극과 S극이 달라붙겠죠. 그런데 이 자석을 제거하는 순간 얘도 없어진다고. 리셋! 됐니?
그런 다음에 자석을 반대극으로 갖다 대면 얘는 반대극으로 다시 자화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 반자성체는 자석의 극에 항상 언제나 청력. 이해되니? 그게 자성체의 특징입니다.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달라붙는다. X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8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는 전류와 자기적이 합쳐졌어요.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를 솔레노이드어에 넣어서 전류를 흘려주었다. 그림 나는 가의 A를 그대로 꺼내서 P 부분을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B에 모았더니 B가 A로부터 밀려났대요. 됐니? 한 번만 해볼게. 여기에 하얀 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았죠. 어떻게 감아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감았네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됐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A와 P 점이 있는데 여기 점이 A고요. 여기가 P점. 그치? 됐나요? 얘를 이런 상태에서 꺼낸 거죠. P점이 여기 있는 얘를 꺼내다가 여기다가 B를 놔둔 거야. 얘는 A고요. 얘도 A죠. 그랬더니 가운데에 청력이 생겼답니다. B의 오른쪽은 S극으로 자화되어 있다. B의 오른쪽은 S극으로 자화되어 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죠. 잘 보세요. 여기가 S라면 여기가 N극이 맞지, 그지? 그지? 그런데 얘가 밀려났다 그랬으니까 청력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럼 P 부분이 N극이 된 거지. 그럼 P 부분이 N극이 되려면 엄지손가락이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가 N극이어야 하니까. 그럼 이렇게 놔두고 말아쥐는 거지. 그러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면 연결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P는 N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됐지. 솔레노이드니까. 그런데 이 전류를 제거해도 자기장이 남아있죠. 그럼 A는 무슨 자성체? 강자성체. 그럼 강자성체를 갖다 댔더니 반대로 밀려났어요. 무슨 자성체? 반자성체. 여기까지 맞춰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A는 마이너스 극이니? 네. 라지 A는 강자성체니? 네. 보세요. B. B는 반자성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얘를 모르면 풀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반자성체는 누구나 다 알아.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는 애는 별로 없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얘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이 얘를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얘들은 반드시 꼭 외워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192페이지요) 4번 한번 해봅시다. 그림은 솔레노이드의 전원장치와 스위치의 방향 저항 등을 연결하고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를 수레에 고정하여 솔레노이드 근처에 놓은 스위치를 닫았더니 수레가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청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수레는 물체와 자성이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수레는 물체와 같은 자성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럼 수레와 물체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찾을 수 있겠어요? 얘는 어떻게 말려 있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진짜 이 솔레노이드의 방향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아져 있어? 앞에서 뒤로 마이너스는 그림 그리기가 되게 어렵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말아져 있나요? 이렇게 못하죠. 잘 모르겠어. 그림 그리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인가요? 맞아요? 그럼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 방향을 찾으세요. 이렇게 내려가서 뒤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돌아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그럼 뒤에서 앞쪽으로 이 화살표에다 꽂으면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S극이 될 거고요. 여기에 수레가 있고요. 물체가 있어요. 그 조건이 없으면 안 돼. 수레와 물체는 같은 자성체를 갖고 있죠.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얘 이쪽으로 가고 얘 이쪽으로 가겠죠. 그치? 자성체의 종류가 다르다면 반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럼 누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같은 자성체라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밀려났다 그랬나요? 그러면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이 생겼으니까 이 물체는 반자성체 맞죠? 그죠? 기억, 물체는 반자성체이다. 네. 물체 내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 P 방향이다. 물체 내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 P 방향이다.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오죠. 그럼 내부에서는요? 요렇게 와야 되지. 이해됐나요? 외부에서는 P에서 Q 방향이고요. 내부에서는 Q에서 P 방향인 거예요. 화살표 칠 수 있겠어요?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왜 틀려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거 잘 체크하세요. 스위치를 열어도 수레는 계속 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얘 스위치를 열면 어떻게 돼? 얘는 뭐 강자성체면 남아있겠지만 얘는 사라지겠죠. 스위치를 열면 사라집니다. 힘이 사라지면 금속 운동을 합니다. 마찰이나 저항이 없잖아요. 되셨나요? 어때? 자성체 어렵지 않죠? 암기 과목처럼 외워야 되니까 확실하게 잘 외워둘 수 있도록 합시다. 됐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